안녕하세요. MBC 충북 신년기획 쉽고 재미있는 방사강 가속기 오늘 진행을 맡은 아나운서 구본상입니다. 국가 과학기술 발전의 새로운 이정표가 될 차세대 방사강 가속기가 이제 오는 2027년 충북 청주 오창에 들어서게 됩니다. 첨단 연구시설이 우리 지역에 들어서게 되는 것인데요. 그동안의 물질을 계속해서 쪼개어 나가다 보면 어디까지 쪼개어질까라는 이 근본적인 질문을 시작으로 해서 방사강 가속기라는 시설이 들어서게 됐다고 합니다. 이 시설이 들어서게 되면 이제 연구자들은 기존에 할 수 없었던 정밀한 연구를 할 수 있게 되고요. 또 더 높은 해상도의 연구 결과를 가져올 수가 있게 된다고 합니다. 쉽고 재미있는 방사강 가속기를 통해서 조금 어렵게 느껴질 수 있는 방사강 가속기에 대해서 재미있게 풀어보고 또 함께 공감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일반 시청자분들의 입장에서 새롭게 함께 배우면서 공감해 주실 5분의 패널분들을 여러분께 모셨는데요. 자, 한 분 한 분 여러분께 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자, 제일 먼저 모실 분은요. 촌철살인의 개그로 사회를 좀 풍자하는 역할을 하셨다면 이제는 방송인으로 또 사업가로 새로운 제2의 활동을 열고 계신 최효정 씨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개그맨 최효정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네. 아니 근데 방사강 가속기 사실 좀 어려운 분야라 네. 사회 풍자에는 좀 관심이 있으셨어도 네. 이런 분야는 또 좀 많이 못 접해 보셨을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사실은 근데 방사강 가속기라는 단어만 들어봤지 저 어떤 기구를 어떤 분야에 사용하는지에 대해서는 잘 몰랐던 것 같아요. 네네. 그래서 오늘 아마 방송을 통해서 저뿐만 아니라 많은 시청자 여러분들이 좀 알고 가지 않으실까 생각이 들고 네. 지역 사시는 분들은 이제 이 시설이 들어오면 아무래도 지역 경제나 이런 거에 좀 도움이 되니까 그런 부분에서 더 관심을 갖지 않으셨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굉장히 좀 반짝반짝하면서 바라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함께 많은 질문 받아보도록 하겠고요. 자, 이분 보고 저도 깜짝 놀랐는데요. 25년째 정말 너무나 늙지 않는 영원한 피터팬 같은 우리들의 오빠 박남정 씨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제가 방사광이라고 저는 사실 처음 들었거든요. 네네. 그래가지고 사실 약간 이렇게 검색을 해봤는데 이게 현미경이더라고요. 결국은. 네. 그래서 어릴 때 그 막 작은 거 이렇게 조그만 현미경 사가지고 막 보면서 와 신기하다 그랬던 기억이 나면서 오늘도 굉장히 재밌을 것 같습니다. 예. 네. 근데 사실 요즘은 박남정 씨를 검색해 보면 박남정 씨보다도 따님 기사가 좀 더 많이 나와서요. 예. 이제 예. 저기 시은이 아버지 스테이시 시은이 아버지라고 더 이렇게 많이들 얘기들 많이 해주시는 것 그러니까요. 같아요. 예. 예. 기분이 조금 섭섭하거나 그러진 않으신지. 섭섭하다기보다도 많이 안 좋죠. 네. 자, 오늘 열심히 많이 배워가셔서 우리 따님에게도 좋은 공부거리를 좀 전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예. 네. 자, 우리 박남정 씨 옆으로는 배우이시면서 세계 태권도 연맹 시범단 코치로 활약하고 계신 이지석 씨를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액션 배우 이지석입니다. 반갑습니다. 아가텔이라고 하던데요. 네. 그 이야기를 빼놓을 수가 없어요. 예. 안 놀라운 그래도- 성과를 거두고 오셨죠? 네, 안 그래도 많은 분들이 좀 응원을 해주시고 관심을 가져주셔서 좋은 네. 성과를 이루고 돌아올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의 말씀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네. 자, 오늘 방사강 가속기에서도 또 좋은 활약, 멋진 활약, 아메리칸 가 탤런트 이상의 활약을 좀 기대를 해보도록 저기 하겠습니다. 혹시 뭐 이렇게 기대해도 될 만한 뭐 그런 뭐 이렇게 시연 보여주고 이런 건 없나요? 야, 혹시? 선배님 역시. 네. 중간에 저희들이 네. 저기 굉장히 궁금해요. 조를 수가 있어요. 약간 졸음 있는 학생들한테는 격파로 한번 잠을 확실하게 깨워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 이벤트가 이렇게 딱 애드립으로 날라오니까 네. 깜짝 놀랐네. 오늘은 졸지 말아야 돼. 네. 네네네. 바로 옆자리입니다. 네. 네. 자, 우리 이지석 씨 옆으로 또 가보겠습니다. 우리 지역에서 또 오랫동안 매주 장담극이 체험 농장을 하시면서 활동해 오신 지역 현안에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십니다. 조지영 씨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농업 관련된 일을 또 하고 계시기 때문에 네. 방사강 가속기 하면은 조금 상관이 없다라는 느낌도 좀 있을 수 있는데 어떠세요? 저뿐만이 아니고 많은 농민분들께서는 아마 생소하다고 생각하실 수 있으세요. 그래서 저 역시도 그렇게 생각을 했고요. 근데 이렇게 출연 기회가 생기면서 또 검색도 해보고 여러 연구 자료도 찾아봤는데 네. 농업하고도 여러 가지로 밀접한 관계가 있다라는 걸 이번에 알게 됐어요. 아, 그래요? 네, 그래서 오늘 이런 기회를 통해서 조금 더 세밀하게 또 공부를 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 같아서 많이 기대하고 왔습니다. 네. 자, 이제 마지막 패널입니다. 우리 지역에서 사업하고 계신 청년 사업가 한 분을 모셨는데요. 구범서 씨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청주에서 프랜차이즈 사업을 운영하고 있는 구범서입니다. 지역에 또 살고 계신 우리 지역민으로서 청주 오창에 방사강 가속기 들어온다고 했을 때 좀 기대도 많이 되셨습니까? 어떻습니까? 처음에 들어온다 했을 때 뉴스도 그렇고
청주 근교 지역, 그다음 오창 근교 지역에 이제 부동산 값이 많이 펌핑됐다 그래서 충청권 사람들 분명히 다 관심을 갖고 계셨을 거예요. 네. 그리고 또 제가 프랜차이즈 사업을 운영하고 있는 것만큼 또 고객의 수요를 따라가다 보니까 이제 지역민들이 많이 몰리는 오창이 되게 많이 핫했었고 그런 핫플레이스가 됐던 것 같아요, 그쪽이. 자, 이렇게 5분의 패널과 함께 저희는 그야말로 이야기를 즐길 만반의 준비가 다 돼 있습니다. 자, 본격적인 강연도 좋지만 음식에도 에피타이저가 있고 또 운동에도 스트레칭이 있듯이 저희가 강연, 본격적인 공부 전에도 조금 맛보기 강연을 좀 들어봤으면 하는데요. 자, 오늘 강연을 멋지게 이끌어 주실 성균관대학교 신소재공학부 원병목 교수님 모시면서 저희가 맛보기 강연으로 함께 먼저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나와 주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성균관대학교 신소재공학부의 원병목 교수입니다. 방사능 가속기 좀 생소한 용어죠. 오늘 오신 분들은 혹시 들어보셨나요? 뉴스에서만 들어봤습니다. 네. 강의에 들어가기에 앞서 이 말을 좀 이해하면 좋을 것 같아서 제가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방사광 가속기. 방사라는 의미는 이제 퍼져나간다라는 의미고요. 광은 이제 빛을 의미합니다. 가속기는 뭔가를 이제 가속시킨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겠죠. 그래서 방사광 가속기는 전자를 빛의 속도로 가속해서 퍼져나가는 빛을 만들어내는 장치입니다. 한마디로 빛을 만드는 장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제가 오프닝 강의 때는 제가 지난 오래전에 했던 연구를 하나 소개를 드릴 건데요. 이 연구는 방사광 가속기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그런 연구입니다. 자, 제가 구름의 씨앗을 연구를 했습니다. 물의 작은 파편을 저희가 이제 구름의 씨앗이라고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구름의 씨앗, 그러니까 작은 그 물방울이 가벼워서 아주 높이까지 올라가서 구름이 되는 거죠. 그리고 저희가 이제 빗방울이 돼서 다시 또 땅으로 내려오는 그러한 과정을 겪게 됩니다. 이 구름의 씨앗과 관련된 연구를 시작했던 이유가 뭐냐면 이 방사광 가속기를 이용해서 물의 작은 파편, 그것을 우리가 이제 에어로졸이라고 부르는데 그 에어로졸이 발생하는 원리를 연구를 했습니다. 탄산음료를 마실 때 작은 이산화탄소 기포가 물속에 녹아 있는 것을 이제 알 수가 있는데요. 그 작은 기포가 위로 떠오르면서 결국에는 이제 저희가 공기를 만나게 되는데 작은 기포와 공기가 만나면서 그 기포가 순간적으로 톡 터지게 됩니다. 그렇게 터질 때 작은 물기둥이 밖으로 배출이 되고 그 물기둥의 끝에서 작은 물의 파편, 에어로졸이 발생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현상이 이제 왜 중요하냐면요. 저희 지구의 대부분을 이제 바다가 차지하고 있을 건데 이 파도가 치면서 동시에 수많은 기포가 바닷물 속에 생깁니다. 그러면 그 기포가 다시 똑같이 탄산음료에서 저희가 관찰한 것과 동일하게 작은 그 기포들이 톡 터지면서 에어로졸이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그 에어로졸은 가벼우면 위로 올라가서 구름의 씨앗이 될 수가 있겠죠. 네, 그 과정을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과정이 우리 지구의 기후 변화를 이해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과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작은 기포가 터질 때는 에너지가 약하기 때문에 에어로졸이 발생이 되지 않는데 기포가 크면 에어로졸이 발생이 되기가 수월하고 다시 말씀드리면 에어로졸이 발생이 되기 위한 기포의 크기가 정해져 있다라고 저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얼마나 작은 크기여야 되는가라고 하는 거를 이제 이 연구를 통해서 저희가 정확하게 밝혔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작은 기포가 얼마나 작으냐면요. 머리카락의 약 3분의 1 정도 되는 아주 작은 크기를 가지고 있고 그리고 이 작은 기포가 터지는 그 속도가 그 시간이 저희가 마이크로초 정도 1초에 약 100만 분의 1초 정도 되는 아주 짧은 순간에 일어나기 때문에 해상도가 굉장히 뛰어날 뿐만이 아니라 아주 짧은 시간을 영상으로 담을 수 있는 현미경이 필요합니다. 그 현미경이 바로 방사광 X선으로부터
저희가 얻을 수가 있는 그러한 중요한 기술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이 방법을 이용해서 저희가 60년 동안 풀리지 않았던 바다에서 작은 기포가 터질 때 에어로졸이 만들어지는 원리를 저희가 규명할 수 있었습니다. 네, 여기까지가 맛보기 강의였고요. 방사능 가속기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연구의 한 예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일단 얘기를 좀 들으면서 좀 푹 빠져서 들었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우리 패널분들은 일단 좀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예. 뭐 사실 굉장히 흥미롭게 들었고 네네. 이 방사능 가속기가 존재함으로써 엄청나게 많은 연구를 할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은 들었던 반면에 네. 이게 맛배기라는 것에 조금 충격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가야 할 네. 길이 멀구나라는 생각이. 이 정도만 오늘 알고 가도 조금 더 생각할 게 많을 것 같은데. 우리는 이미 충분한데 사실. 네네네네. 아니 근데 저는 약간 놀란 게 아까 박남정 씨가 현미경 얘기를 먼저 하셨는데 우리 교수님이 맛보기 강연에서 현미경이라는 단어 쓰셔서 야 정말 제대로 핵심을 짚어서 오셨구나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예. 맛보기 강의하시는 동안에 제일 놀랐던 거는 그 100만 분의 1초 네. 그 터지는 게 작은 기포가 터지면서 그것들이 전부 다 하늘로 올라간다는 거 아니에요? 뭉게뭉게 있는 구름이 결국은 그런 파편들이 해서 했다는 걸 또 생각하니까 굉장히 좀 신비롭다 그럴까? 그런 네. 느낌이었습니다. 예. 거의 지금 약간 그 수제자 느낌으로 헤어스타일이나 이런 예, 예, 어, 오늘 좀 좋을 것 같진 않죠. 입니다. 아니 근데 예. 궁금한 게 저는 여기서 궁금한 게 네. 이제 방사능 가속기를 이 과학자들이라던가 이런 실질적으로 사용하시는 분들이 언제부터 이렇게 좀 자유롭게 사용을 하실 수 있게 됐는지 그것도 궁금하거든요. 지금과 같은 방사능 가속기는 약 30년 정도 전부터 저희가 활용할 수 있다라고 볼 수가 있고, 그리고 이제 오창에 지금 들어설 다목적 방사능 가속기는 그 중에서도 가장 성능이 좋은 가속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아, 그럼 이번이 처음이 아니네요. 네, 처음은 아니고요. 1940년대에 이미 그 방사능 가속기의 원리가 연구가 되어 왔었고, 네. 1968년 이후부터는 방사능 가속기를 일종의 광원으로 활용을 하게 됐습니다. 네. 일단 과학자들은 당연히 연구나 이런 거에서 굉장히 좀 중요한 시설일 것 같은데 국민들 입장에서도 이 방사능 가속기가 중요한 시설일까요? 어떻습니까? 방사능 가속기는 일종의 빛을 만드는 공장이기 때문에 저희가 좋은 빛을 만들면 그것을 활용해서 과학 연구를 할 수가 있습니다. 한 가지는 빛을 이용하면 저희가 현미경으로 쓸 수가 있고, 또 한 가지는 이제 분광 장치. 그래서 저희가 그 안에 들어가 있는 물질이 무엇인지를 알아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눈으로 보는 것뿐만이 아니라 그 안에 어떤 물질이 그 안에 이제 담겨 있는지를 네. 분석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저희가 물질에 대한 이해가 더 정확해지고 네. 저희가 그 물질을 가지고 다른 곳에 얼마든지 활용할 수 있게 됩니다. 네. 우리 다른 패널분들도 열심히 특히 우리 조재영 씨는 막 그 필기까지 해 가시면서 들으셨는데요. 들으시면서 뭐 인상 깊었던 점 아니면 궁금한 점 있으시면 자유롭게. 실은 제가 여기 패널로 오기 전에 여러 검색을 해봤거든요. 근데 말씀해주신 여러 IT 분야나 뭐 신소재 분야에서는 활용 방안이 굉장히 많은데 네. 농업에서의 활용 방안은 그렇게 많지 않다고 제가 들었거든요. 근데 지금 말씀해주시는 이런 단어들을 막 머릿속에 새기면서 우리 농업도 이 방사능 가속기로 인해서 많은 활용 방안이 생기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앞으로 이렇게 또 뒤에 이렇게 강연해 주실 내용들에 대해서 더 이렇게 막 관심이 막 생기고 막 그러고 있습니다. 실제로 저렇게 농업 관련해서도 앞으로도 저런 기대를 할 만합니까? 어떻습니까? 예를 들면 이제 어떤 농작물의 품질 개량 이런 내용에 이제 활용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아직까지는 이제 농업 분야에 많이 활용되지 않고 있지만 농업 분야에 저희가 얼마든지 또 활용할 수 있는 기회가 많이 있습니다. 네. 그럼 죄송한데요. 지금 품질 개량을 얘기해 주셨잖아요. 근데 저희 농민들은 종자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하거든요. GMO 그런 거랑은 전혀 상관이 없는 안전한 종자가 될까요? 네, 제가 이제 말씀드린 거는 이제 그 빛을 쬐어줘서 어떤 유전자 변형을 이제 유도하는 그런 내용이 아니고 우리가 어떤 품종이 있다면 그 품종의 정확한 모양, 어떤 그 안에 들어가 있는 정확한 어떤 단백질의 어떤 구조 이런 부분을 저희가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을 거고, 예를 들면 이제 그러한 내용을 바탕으로 가뭄의 튼튼한 품종, 질병을 견딜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이 뛰어난 품종 이런 내용들을 저희가 개발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우리 구범서 씨는 오늘 들으시면서 어떠셨어요? 옆에서 네. 묵묵하게 쳐다보셨는데. 저는 이제 궁금한 게 IT나 이제 반도체처럼 우리나라 기술력이 좀
제일 가는 부분이 있잖아요. 근데 방사선 가속기는 이제 첨단 기술의 집합체인데 이제 저희 우리나라는 어느 정도 이거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지 지금 경북 포항에도 한 이쯤하게 이제 수요가 너무 넘쳐나서 오창에 또 생기는 거잖아요. 그래서 어느 정도의 기술력 가지고 있길래 그렇게 연구진들이 많이 몰리는지 그래서 세계적으로 어느 정도 위치에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네. 저희가 이제 오창에 새로운 방사선 가속기가 필요한 이유가 뭐냐면 그만큼 수요가 많아졌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첨단 소재 분야가 이제 성장함에 따라서 반도체 분야가 성장함에 따라서 저희가 더 많은 더 정밀한 분석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반도체 이 전자장비는 점점 작아지고 있고 점점 정밀해지고 있기 때문에 그 작은 스케일을 분석할 수 있는 정밀한 빛의 공장, 분석 기기가 필요한 거죠. 그래서 새로운 방사선 가속기가 필요한 거고 저희가 특별히 수도권 지역뿐만이 아니라 네. 저희 충청권에 굉장히 많은 과학기술 단지와 산업 단지가 있습니다. 그 많은 그 수요를 감당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방사선 가속기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공감대가 있었고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1조 이상 투입이 되는 국가 대형 사업으로 네네. 선정이 된 것입니다. 예. 네. 아까 구범서 씨가 저기 질문하시니까 갑자기 연관돼서 생각이 났는데 지역에 이제 이런 시설이 들어오면 지역민 계신 분들이 굉장히 좀 민감할 수 있잖아요. 이 방사능하고는 전혀 관련이 없는 건가요? 혹시 뭐 들어와서 이 시설 때문에 주변에 뭐 지역 주민들 건강 뭐 여러 가지 혹시 뭐 이런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아서 네, 지금 아마 우리 시청자분들이 네. 잠깐 다른 생각하시다가 네. 이 부분에 지금 집중을 하고 계실 것 같은데 이거 저기 요거 지금 전문가가 네. 이제 굉장히 신뢰도가 높기 때문에 그렇죠. 네, 설명을 좀 해주시죠. 이거 굉장히 중요한 네. 부분인 것 같아요. 네, 이게 우리말로 이제 방사능, 그다음에 방사광 이렇게 이제 좀 비슷한 측면이 있어서 걱정하시는 분들이 좀 계실지 모르겠는데요. 그냥 전혀 다른 거고요, 사실은. 그리고 이제 방사능은 몸에 해로운 방사능이 있고 몸에 해롭지 않은 방사능이 있기 때문에 네. 그래서 이제 오해가 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방사광이라고 이제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네. 방사는 이제 빛이 퍼진다라고 하는 의미인데 사실은 전자를 빛의 속도로 원형으로 가속을 시키면은 직선 방향으로 빛이 얻어집니다. 그 빛이 저희가 방사광입니다. 사실. 네네. 그러니까 방사광은 일종의 빛의 한 종류일 뿐이고요. 방사능하고는 아무 관련이 아예 없습니다. 관련이 네, 없다. 아무 관련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역에 계신 분들에게도 전혀 아무런 네. 뭐 네. 도움이 됐으면 됐지 네. 해될 일이 전혀 없다라는. 근데 이게 좀 아직도 좀 의문인 게요. 네네. 일단 대형 현미경이라는 게 맞잖아요. 기본적으로 생각할 때는 현미경 그러면 굉장히 확대해서 배율을 크게 해서 작은 것을 그렇게 보는 그런 개념으로 생각했는데 어떤 빛을 이용해서 어떻게 한다 뭐 이건 어떻게 쉽게 그냥 설명하기는 좀 난이도가 좀 많이 있나요? 굉장히 좋은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역시 그러니까 수제자다운. 네, 그러니까 저희가 사실 이제 현미경이라고 하는 이 장치의 원리가 뭐냐면 작은 영역에 초점을 맞춥니다. 이렇게 초점을 맞춰서 거기로부터 다시 돌아오는 빛을 확대해서 보는 장치가 현미경인데 네. 빛의 밝기가 높아야 저희가 더 작은 물질을 더 잘 볼 수가 있게 되는데 그래서 이제 일반 저희가 그 램프에서 나오는 빛으로는 이제 볼 수 있는 한계가 있고요. 그러니까 네.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하는 그런 빛의 밝기나 속도를 말하는 게 아니라 상상 이상의 엄청난 그 빛의 세기나 뭐 이렇게 속도 이걸 발생시키는 거예요, 이 장치가? 네. 지금 방사선 가속기라고 하는 이 장치는 그 태양의 표면에서 태양의 표면이 굉장히 빛이 아주 강하겠죠. 네. 그 빛보다도 100만 배 이상이 저희가 3세대 가속기 정도의 수준이라고 볼 수 있고 네. 지금 이제 오창에 지금 건설 예정인 방사선 가속기는 기존의 3세대 가속기 태양 표면의 100만 배보다 높은 빛보다 더 한 100배 정도 더 휘도가 높은 그런 광원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아니 근데 우리 그 스마트폰이나 사실은 TV도 이제 새로운 세대, 뭐 3세대에서 4세대로 넘어가거나 이렇게 하면 기존 세대 것들은 좀 가격이 좀 떨어지잖아요. 어떻게 방사능 가속기도 저 포항에 있는 3세대는 이번 4세대의 영향으로 조금 가치가 좀 하락하거나 뭐 이런 게 있나요? 매물이 좀 떨어졌거나 가격이. 저희는 이제 이게 대량 생산되는 그런 장치가 아니고 네. 네, 오직 하나만 있는 그런 장치이기 때문에 그 안에 이제 저희가 정밀하게
빛을 만들고 제어해야 되기 때문에 사실은 굉장히 많은 돈이 투입이 되는 아니 제품이죠. 솔직히 효정 씨가 말씀하셔서 그런데 네. 1조 원이잖아요 예산이. 네. 이거 도대체 어디에 쓰여요? 이거 솔직히 말했어요. 네. 너무 궁금해. 돈 얘기 그러니까 일단 나오니까. 크기가 얼마나인가요, 이게? 이제 앞으로 건설이 되면 네. 저희가 1조라는 돈이 아마 순식간에 사라질 겁니다. 그래요? 자, 왜 그러냐면 저희가 일단은 방사능 가속기가 건설이 되려면은 굉장히 많은 땅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방사능 가속기를 건설해야 되기 때문에 그 장치가 들어서는 건물이 필요하고요. 가속기를 운영하는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네네. 그러니까 사람의 이제 투입되는 돈이 필요하고 빔라인이라고 하는 장치를 만들어서 그 빔라인 안에는 이제 여러 가지 그 뭐 X선도 있고 이제 그 자외선, 그러니까 UV도 있고요. 그 여러 가지 그 빛이 만들어지는데 그 빛을 이제 목적에 따라서 각각의 빔라인을 건설하게 됩니다. 그 빔라인을 이제 초기에는 한 10개 빔라인을 건설할 예정이고요. 그러니까 돈 들어가는 게 많다 뭐 이런 말씀인 것 같고요. 굉장히 많습니다. 아니 이제 저희가 좀 하다 보니까 지금 저기 이지석 씨만 지금 아까 조는 학생 격파해 주시기로 하셨는데 지금 본인이 발차기를 당할 판이에요. 지금 좀 재밌게 들으셨어요? 어떠셨습니까? 네, 안 그래도 지금 누가 전화 보려다가 지금 제가 졸게 생겨가지고 제가 궁금한 그러면 도대체 이걸 가지고 네. 이제 저희 같은 일반인들이 이해하기 쉽게 뭘 할 수 있는지가 제가 좀 궁금하거든요. 네. 저희가 이제 방사능 가속기를 이제 건설하게 되면 가장 많이 활용될 수 있는 분야는 이제 저희가 이제 기초과학 분야에 네. 활용될 거는 이제 당연히 예상해 볼 수가 있고, 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산업계, 예를 들면 이제 반도체 소자를 더 작게 만드는 그런 경쟁들이 있잖아요. 네. 그래서 저희가 이제 방사능 가속기를 활용하면 더 좋은 반도체를 만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저희가 이제 지금 전기 자동차를 이제 많이들 이제 예상을 하고 계시잖아요. 네. 그 전기 자동차 안에 들어가는 배터리, 이 배터리는 사실 굉장히 복잡한 화학 작용, 네네. 전기 화학 작용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걸 이해하려면은 방사능 가속기가 필요합니다. 질문이 지금 사실은 쏟아지고 있는데 본격적인 강연에서는 또 더 들을 얘기가 많이 있겠죠, 교수님? 네, 네. 이제 지금부터는 저희가 방사능 가속기의 원리에 대해서 네.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네. 자, 그럼 교수님과 함께 본격적인 강연 계속해서 청해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이제부터 방사능 가속기의 원리를 설명을 드릴 건데요. 먼저 빛이란 무엇인가라고 하는 질문을 생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일상에서 늘 볼 수 있는 것이 이제 빛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빛이 없으면 저희가 아무것도 볼 수가 없죠. 저희가 물리학자 아이작 뉴턴이 프리즘을 이용해서 7색깔 무지개를 처음으로 관찰을 했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네, 햇빛을 이렇게 프리즘으로 분리를 해서 보니까 여러 색깔을 가진 그 빛으로 나눠진다라고 하는 거죠. 다시 말씀드리면 햇빛은 하나의 빛이 아니고 여러 개의 빛이 합쳐져서 만들어진 빛이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고요. 정확히 말씀드리면 빛은 전자기파의 일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전자기파는 파장을 갖고 있는 그런 빛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저희가 뭐 여러 가지 빛이 있습니다. 저희가 일상생활에서 경험할 수 있는 X선이 있고요. 뿐만 아니라 저희가 눈으로 볼 수 있는 빛, 가시광선이 있고 가시광선의 그 옆에는 자외선과 적외선이 존재합니다. 그 여러 가지 종류의 빛이 있지만 파장이 짧으면 빛의 에너지가 높고요. 파장이 길면 빛의 에너지가 작습니다. 가시광선보다는 X선이 파장이 훨씬 더 짧습니다. X선의 파장은 원자 하나의 크기 정도의 파장을 가지고 있고 높은 에너지를 통해서 투과력이 굉장히 뛰어난 그런 빛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그 투과력이 뛰어난 X선을 활용해서 저희가 저희 몸속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그러한 현상들을 관찰할 수가 있게 됩니다. 네, 그런데 정말 놀랍게도 이 빛은 물질과 다양하게 반응을 합니다. 일부는 흡수가 되기도 하고 일부는 굴절되기도 하고요. 저희가 물 속에 있는 물체가 바로 눈에 보이지 않죠. 약간 빛이 꺾여서 들어오죠. 예, 그걸 우리가 굴절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굴절이 일어나는 그러한 특징을 가지고 있고요. 또 하나는 빛의 일부는 산란 현상을 일으킵니다. 물질 안에는 많은 원자들이 존재하게 되는데 이 빛은 그 원자들과 충돌을 하면서
길을 잃어버릴 수가 있습니다. 그걸 우리가 산란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일부는 이제 투과를 하게 됩니다. 우리가 빛이 투과하기 때문에 그 현상을 이용해서 안경을 우리가 만들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빛은 물질과 다양하게 반응을 할 수가 있는데 이 빛과 물질의 반응을 이용해서 우리가 물질을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예를 들면 UV를 쬐어줬을 때 그 UV의 일부가 흡수되는 양을 측정하면은 어떤 물질인지를 알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UV가 죄송하지만 뭐죠? 자외선을 저희가 UV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눈으로 볼 수 있는 빛을 가시광선이라고 하고요. 가시광선, 빨주노초, 파남보, 빨간색 바로 옆에 있는 거를 저희가 적외선, 그 다음에 자외선은 보라색 이제 건너편에 있는 그 너머에 있는 빛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뭐 필요하면은 어떤 뭐 햇빛이 눈에 해로우니까 빛을 차단할 필요가 있겠죠. 그러면 이제 UV가 투과되지 못하는 빛, 투과되지 못하는 안경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네, 선글라스가 이제 그런 종류의 역할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빛과 물질이 다양한 반응을 일으킬 수가 있고 그 반응을 저희가 적절히 활용하면 물질을 연구할 수가 있습니다. 저는 특히 이제 X선을 이용한 현미경을 주로 연구를 하고 있는데요. 이 X선은 이제 에너지가 높기 때문에 투과를 잘 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왼쪽에 있는 그림이 그러니까 렌트겐의 그 부인이 결혼 반지를 끼고 있는 모습이고요. 저희가 수술하지 않고서도 몸 속에 있는 뼈를 볼 수 있는 정말 드라마틱한 사건이었죠. 네, 그래서 이 렌트겐이 이 빛을 이제 처음 발견하고 정체를 알 수 없다고 해서 X선이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그래서 X예요. 네, 그 이름이 지금까지도 이제 전해져 오고 있고요. 저희가 이제 이 X선이 발견되자마자 바로 의학 분야에 적용이 되었고 저희가 병원에서 저희가 어디가 조금 불편하면 X선을 촬영하게 되죠. 그리고 지금은 이제 조금 더 정밀하게 X선 촬영이 조금 더 기술이 발전해서 저희가 CT라고 하는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CT는 저희가 저희 몸 속에 있는 구조를 3차원으로 볼 수 있는 장치입니다. 그 X선을 저희가 적절히 활용하면 3차원 구조도 알 수가 있는데요. 저는 특히 이제 오른쪽에 있는 것과 같이 아주 작은 구조를 저희가 X선 현미경을 이용해서 3차원 구조를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방사한 가속기란 무엇인가라고 하는 질문으로 다시 돌아가면요. 제가 방사광 가속기, 방사는 퍼져나가는다라는 의미고 광은 이제 빛이라고 말씀드렸고요. 가속기, 무엇을 가속시키냐면은 전자를 가속을 시킵니다. 전자를 저희가 이제 전자석을 이용하면 빛의 속도까지 가속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전자가 이동하는 방향을 휘게 만들면 직선 방향으로 퍼져나가는 빛, 그 퍼져나가는 빛이 방사광입니다. 햇빛이 아까 7색깔 무지개를 갖고 있다고 말씀드렸죠. 이 방사광도 여러 빛이 동시에 포함이 된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 빛이니까 그 중에서 저희가 목적에 맞게 X선만 선택해서 쓸 수도 있고요. 그리고 자외선만 저희가 선택해서 쓸 수가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방사광 가속기는 빛을 만드는 공장이라고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그걸 빛을 뽑아서 연구하고자 하는 뭐 어떤 물질에다가 이렇게 적용을 시키는 건가요? 네, 그 빛을 이용하면 저희가 현미경도 만들 수가 있고요. 그리고 분광기도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현미경은 아주 작은 부분을 저희가 확대해서 보는 장치고 분광기는 그 안에 들어가 있는 성분을 저희가 분석하는 장치. 그 장치를 이제 일반 광원으로는 얻을 수 없는 그러한 아주 정밀한 데이터를 얻을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제가 가져온 그림은 일반적인 방사한 가속기의 구조인데요. 방사한 가속기의 구조는 그렇게 복잡하지 않습니다. 두 가지만 기억하시면 되는데 첫째는 전자를 만드는 장치가 필요하고요. 두 번째는 그 전자를 빛의 속도로 원형으로 가속시키는 장치. 그 장치를 저희가 저장링이라고 부릅니다. 이 저장링은 이제 동그랗게 생겼기 때문에 사실 방사한 가속기의 이렇게 사진을 보시면 동그랗게 생겼죠. 네, 그 동그란 모양이 바로 저장링의 모양이 되겠습니다. 전자가 이렇게 삥 돈다 그러셨잖아요. 네. 그 거리가 길이가 어느 정도 되는 거예요? 길이가 이제 저희가 수백 미터 정도 되는데요. 그건 이제 가속기의
규모는 가속기의 성능과 비례하기 때문에 네, 크면 그러면 클수록 성능이 좋아집니다. 방사광 가속기 크기가 엄청나게 크다는 거 아니에요? 네, 엄청나게 크고요. 전 세계에서 가장 큰 방사능 가속기가 이제 일본에 있습니다. 그 일본에 있는 방사능 가속기는 그 안에 산이 있어요. 네, 아. 그 정도로 큽니다. 방사능 가속기는 이처럼 저장링으로 구성이 돼서 빛을 저장하는 그러한 장치가 있고요. 여기로부터 다양한 그런 빛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특히 앞서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물리학자 렌트겐이 이 X선을 발견을 했었는데 이 방사능 가속기로부터 저희가 가장 품질이 좋은 우수한 그런 X선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이 X선은 저희가 물리학자 막스 폰 라우에가 이 X선을 이용해서 물질의 구조를 이해하는 그런 이제 분석 방법을 개발을 했었고요. 저희가 또 저희 1952년에 이제 물리학자가 이제 DNA 이중 나선 구조를 이 X선을 이용해서 분석을 했습니다. 지금도 이제 많은 연구자들이 X선을 이용해서 DNA 구조를 규명하는 그런 연구들을 하고 있습니다. 방사광을 이용해서 방사광은 일종의 빛이라고 말씀드렸으니까 그 빛을 이용해서 저희가 다양한 목적으로 활용할 수가 있게 되는데 그 안에 이제 저희가 삽입 장치라고 하는 전자석을 이용하면은 그 빛을 조금 더 정밀하게 제어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3세대 방사능 가속기에서는 가장 좋은 성능의 그러한 전자석을 이용해서 가장 우수한 빛을 만들 수가 있고요. 그렇게 만든 빛을 이용해서 저희가 물질을 분석하고 물질의 특성을 이해하는 데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 질문은 방사능 가속기가 필요한 이유가 뭘까? 이런 이제 궁금증이 아마 생기실 것 같은데요. 네,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방사능 가속기, 더 좋은 방사능 가속기가 필요한 이유는 뭐냐면 더 에너지가 높은 또는 더 휘도가 높은 빛을 만들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저희가 이제 현미경을 만들거나 분광기를 만들 때 가장 중요한 게 빛이라고 말씀드렸었는데 이 빛의 휘도가 높으면 높을수록 더 정밀한 분석이 가능합니다. 지금 이제 오창에 건설될 예정인 다목적 방사능 가속기는 아마도 그 전 세계에서 가장 우수한 휘도가 가장 높은 그런 방사능 가속기를 건설할 예정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에서 만든다는 거잖아요. 그게 네, 그게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네. 지금 수준이 세계적으로 보면 어느 정도? 지금 저희가 이제 목표하는 품질은 전 세계에서 가장 우수한 방사능 가속기와 견줄 만한 그러한 방사능 가속기를 건설할 예정입니다. 3세대 방사능 가속기 그리고 4세대 방사능 가속기 이렇게 이제 세대를 구분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3세대 방사능 가속기는 원형 가속기를 의미하고요. 4세대 방사능 가속기는 직선으로 되어 있는 방사능 가속기입니다. 그래서 일종의 이제 레이저라고 보시면 되는데 4세대 방사능 가속기는 빛라인이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다목적으로 사용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오창에 건설 예정인 방사능 가속기는 3세대 방사능 가속기고 그 안에는 여러 개의 빛라인을 동시에 건설할 수가 있고 다시 말씀드리면 다목적으로 활용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아니 그러면 이제 보통 이제 3세대, 4세대로 넘어간다고 하면 기술이 이제 발전이 됐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직선으로 설계를 하면 다목적이 어렵다고 하는데 직선으로 설계했을 때 장점은 따로 있을까요? 네, 굉장히 좋은 질문이십니다. 네, 저희가 4세대 방사능 가속기가 필요한 이유가 뭐냐면 가장 강하면서 그리고 가장 짧은 빔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저희가 짧은 빔이 필요한 이유는 뭐냐면 아주 짧게 일어나는 어떤 현상, 어떤 화학 반응 같은 거를 우리가 분석하는 데 유용하고요. 그리고 아까 휘도가 강하면 강할수록 아주 작은 물질을 연구하기 쉽다고 말씀드렸었는데 빛의 그 휘도를 봤을 때는 4세대 방사능 가속기가 훨씬 더 뛰어나지만 휘도를 충분히 저희가 원하는 만큼 만들면서도 여러 개의 빛라인을 동시에 건설하려면 3세대 방사능 가속기가 필요한 것입니다. 네.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휘도와 이 다목적 빛라인을 여러 개 설치할 수 있는 그러한 방사능 가속기를 건설하기 위해서 굉장히 치열한 그런 경쟁이 지금 벌어지고 있고요. 특히 뭐 반도체
또는 이제 새로운 어떤 의약품을 개발할 때 더 정밀한 분석이 필요한데 그래서 여러 가지 그러한 목적에 의해서 이 차세대 방사능 가속기가 필요합니다. 그러면 이제 과연 오창에 방사능 가속기가 과연 왜 필요할까라고 하는 질문을 해볼 수가 있는데요. 이 오창이 이 주변에 굉장히 많은 과학기술 단지와 또 산업단지가 또 접해 있기 때문에 이 오창에 방사능 가속기가 들어선다면 여러 가지 중요한 목적에 활용될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포항에 지금 이제 총 35개의 빔라인이 이제 운영이 되고 있는데 이것으로는 아직 충분하지가 않다라고 하는 그런 이제 공감대가 있었고요. 그래서 이제 다시 저희가 포항 방사능 가속기보다 휘도가 100배 이상 높은 새로운 방사능 가속기가 필요하고 그리고 포항보다는 조금 더 수도권에 가까운 곳 바로 이 오창에 새로운 방사능 가속기를 건설하는 것이 이제 유리하겠다라고 이제 그렇게 판단하셨고 그렇게 이제 부지가 결정이 된 것입니다. 앞으로 이제 오창 차세대 방사능 가속기가 건설이 되면은 다양한 목적으로 활용할 수가 있게 되는데요. 저희가 반도체를 개발하는 그런 분야에도 활용할 수가 있게 되고 배터리의 성능을 개선하고 그리고 다양한 의약품을 개발하거나 아니면 바이러스의 어떤 백신을 개발하기 위해서 DNA 같은 구조를 분석하기 위해서 우리가 새로운 방사능 가속기가 필요한 것입니다. 이렇게 이제 제가 짧게 방사능 가속기의 원리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었는데요. 한 가지만 기억을 해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방사능 가속기는 빛을 만드는 공장이다라고 하는 거고요. 이 새로운 빛을 만들면 새로운 가능성을 저희가 예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방사능 가속기는 우리 생활에 아주 굉장히 밀접한 그런 우리 생활에 도움이 되는 그러한 새로운 장치다라고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뿐만 아니라 이 지역 사회뿐만 아니라 국가 발전에도 앞으로 큰 기여를 하게 될 그러한 중요한 장치다 이렇게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제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교수님 강연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정말 알기 쉽게 여러 가지 또 예를 들어주시면서 강연을 해주셨습니다. 중간중간에 저희들이 패널분들도 그렇고 좀 질문들을 드렸는데 전체적인 우리 수준들이 어떻습니까? 굉장히 좋은 질문들이 많으셨고요. 네네. 궁금하신 게 당연하고 사실은 이제 알고 싶은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당연하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방사능과 방사광. 네, 일반 분들은 이제 이게 비슷한 거 아니냐 이렇게 좀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사실 그 원리를 알면은 전혀 다른 거다라고 이해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저도 옆에서 깜짝 놀랄 만큼 정말 집중하시고 재밌게 잘 들으셨던 것 같은데 어떻게들 들으셨는지 최효정 씨는 뭐 네. 들으시면서 어떤 것들 또 정말 생각하셨어요? 재밌게 들었고요. 예. 또 이제 새로운 사실들을 알게 됐다는 거에 큰 기쁨을 느꼈습니다. 근데 오늘 그 수업하신 그 내용이 학교에서 이제 전공자들을 상대로 수업하시잖아요. 그 정도의 어떤 수준이 되는 건가요? 에이 그건 아니지. 네, 그렇지는 그건 않아요. 아니에요? 그건 아니에요? 네. 옆에 네. 수제자가 당장 아니라고 그러잖아요. 네. 코로나에 대해서 어떤 그것도 좀 계속해서 좋은 이제 질문을 네. 좀 해결 방안 받아보도록 같은 게 좀 하겠습니다. 이렇게 네. 희망을 주실 줄 알았어요. 네. 아무래도 그건 연관이 있겠죠. 제일 사실 어떻게 보면 저희들이 궁금한 점 중에 하나죠. 아까 뭐 반도체라든지 의약품 분야에 일단 쓰인다고 하셨으니까 어떻습니까, 교수님? 사실 이제 저희가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가 이제 그 발견된 지 불과 1년도 안 돼서 저희가 이제 백신이 개발됐었는데 네. 사실은 이제 그보다 수십 년 앞서서 다양한 시나리오를 가지고 많은 연구자들이 이미 연구를 했었습니다. 근데 그 중에 저희가 이제 그 바이러스의 구조를 정확하게 알아야 사실 거기에 작용하는 정확한 백신을 설계할 수 있게 되는데 네. 그 바이러스가 굉장히 작아요. 굉장히 작은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바이러스의 정확한 모양, 그다음에 정확한 구조와 성분을 알아야만 저희가 거기에 가장 효과적인 백신을 만들 수가 있게 되고, 네. 근데 지금과 같이 이제 변이가 굉장히 또 지금 다양하게 그 발생이 되고 있는데 그 변이도 이제 구조가 살짝 바뀌는 그런 예. 그런 이제 바이러스거든요. 그래서 그 바이러스의 구조를 저희가 정확하게 이해를 해야만 거기에 가장 효과적인 백신을 만들 수가 있고 더 이제 앞으로의 그 사태도 저희가 네. 대응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예.
아니 그러면 이제 이 친구가 최근에 했던 그런 활약상 이런 것들을 우리가 알아야 좀 이제 믿고 신뢰하고 기다릴 텐데 방사능 가속기로 인해서 어떻게 좀 치료가 방사능 됐다던가. 가속기가 아니라 방사광. 방사광 네. 방사광 가속기. 이분 같이 다니셔야 될 것 같아요. 앞으로 강연할 때. 두 분이 같이 네, 협조를 하고 있습니다, 서로. 네네네네. 그래서 방사광 가속기가 최근에 활약했던 활약상 신약 개발에 좀 도움을 줬던 게 실제 있다면. 성과. 네. 네, 제가 뭐 그쪽 분야의 사실 전문가는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방사능 가속기를 이용한 다양한 그런 연구 사례는 지금도 매년 수백 편씩 이렇게 지금 발표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저희가 이제 현대 과학에서는 방사능 가속기가 아닌 연구가 없을 정도로 굉장히 많은 분야에 지금 활용이 되고 있고요. 네. 뭐 신약 개발은 뭐 당연하고 그리고 이제 아까 다양하게 이제 어떤 반도체라든지 배터리 이런 이제 산업 분야에도 깊게 이제 관련이 되고 있습니다. 뭐 들여다봐야 되는 부분은 다 이제 네, 거의 관련이- 네, 거의 모든 분야에 지금 관련이 되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다른 패널분들 뭐 다들 열심히 들으셨어요. 굉장히 집중해서 들으셨는데 어떠신지. 네. 우리 역시 또 아마 조지현님께서 오늘 방송에 가장 중요한 질문이 나올 겁니다. 네. 그렇습니다. 기대하면서 듣겠습니다. 부담스러운데요. 아, 네. 저는 그 본 강연 하실 때부터 제일 궁금했던 거는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방사광 가속기를 활용을 해서 어떤 그 연구 결과가 나왔어요. 그럼 그 연구 결과를 가지고 우리 그 일반 국민들이 시민들이 그걸 활용할 수 있을 때의 그런 시간, 그런 기간 이런 건 얼마 정도 될 건지. 저희 일상생활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다양한 종류의 바이러스가 아마 있을 거고, 사실 저희가 이제 지금 예상할 수 있는 발견된 모든 종류의 바이러스는 거의 다 연구가 돼 있다라고 생각하셔도 좋고요. 저희가 실생활에 이제 적용이 될 때까지 그 기간, 그 기간은 아마 저희가 중요성, 긴급성에 따라서 아마 결정이 될 거라고 보는데, 즉시 적용이 되는 그런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제 저희가 코로나 바이러스 같은 경우는 워낙 긴급한 상황이다 보니 저희가 즉시 연구를 해서 어떤 바로 적용이 될 수가 있겠죠. 네. 보통 그 방사능 가속기를 그러면 이용하는 뭐 기업이든 뭐 연구기관이든 소위 말하는 하루에 몇 번 돌릴 수가 있나요? 몇 번? 가동이 가능한지. 굉장히 네네. 좋은 질문이십니다. 공부를 굉장히 열심히 들으신 것 같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방사능 가속기, 포항 방사능 가속기 빔라인이 35개가 있다고 예, 말씀드렸죠. 그 35개의 빔라인이 24시간 가동이 됩니다. 와, 그래요. 네, 물론 이제 1년 동안 365일 가동되는 건 아니고요. 네네. 그 중에 이제 그 운전을 하고 있는 이제 그 기간 동안은 저희가 24시간 가동이 됩니다. 그래서 일반 그 이제 유저들은 그 이제 빔라인을 사용하시는 분들은 빔타임이라고 하는데요. 네네. 그 빔타임을 신청을 해서 보통 하루나 이틀 정도를 배정을 받게 됩니다. 그러면 그 시간 동안을 24시간 풀 이제 모든 시간을 이제 연구를 하게 되는 거죠. 그 영화에 보면 감마선을 맞으면 갑자기 이게 헐크로 변하고 뭐 그런 거하고는 뭐 어떤 개념인지 혹시 여기서 나오는 빛이 사람한테 어떤 영향을 미친다면 혹시 뭐 전혀 영향을 미치는 게 없는 건지. 감마선은 그 방사능을 갖고 있는 원자로부터 나오는 빛의 일종입니다. 네. 그래서 이 감마선은 사실 인체에 해로울 수가 있는데요. 사실 저희가 감마선을 적절히 활용하면 물질의 어떤 특성을 연구하는 데도 활용할 수 있고, 그리고 예를 들면 암세포를 치료하는 데도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감마선을 이제 저희가 사실 적절히 활용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그 감마선은 X선보다 감마선이 훨씬 센 거죠. 네, 훨씬 셉니다. 네. 굉장히 정확히 알고 계시는데, 그러니까 파장으로 보면 감마선이 훨씬 짧고요, 에너지가 훨씬 더 강합니다. 강하면 몸을 투과할 수 있고 몸에 그 영향을 줄 수가 있는데, X선은 감마선보다는 조금 더 에너지가 낮다라고 네.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제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파장과 좀 다르게 굉장히 휘도가 강한 빛을 우리 몸으로 직접 맞으면 아무래도 영향이 있겠죠. 네. 햇빛보다 더 강한 빛이니까 이제 그러면 사실 인체에 해로울 수가 있지만 그럴 일은 전혀 없습니다. 저희가 방사능 가속기에서 사용하는 빛은 허치라는 안전한 장치에서 이제 연구를 하게 되고요. 우리가 볼래도 볼 수는 없는 우리 거죠. 몸에 직접 네. 맞는 경우는 거의 그러니까 없습니다. 그걸 운영하시는 분들은 전혀 그거랑 이제 관계없이 상반될 일이 없다. 안전하게 사용을 네. 했습니다. 아니 근데 우리 사업하시는 분도 계시니까 네. 그게 궁금하실 것 같아요. 이게 연구소가 들어오면 음.
대규모 인원이 올 텐데 그럼 그렇죠. 지역 경제 지역 발전에도 발전에. 뭐 프랜차이즈를 또 입점하거나 이런 데도 상당히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은데 네. 실제로 그런데 그런 이- 부분 궁금하시죠? 이게 빔라인을 사용하는 게 이제 하루 이틀인가요? 연구자들이 신청한 빔타임에 따라 달라지는데 최소는 하루 정도 사용할 수 있을 거고 그리고 이제 연구의 목적에 따라서는 한 일주일 정도 사용할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벌써 당일치기냐 네. 아니면 와서 좀 머물다 가시는 단기적으로 우리도 거냐? 보면 공연하면 그 분들만 앞에 많은 것 같아요. 편의점 네. 하시는 분들이 관객 한 몇 명이나 와? 김밥 좀 준비하게 이렇게 네, 갑자기 물어보듯이 지금 딱 그런 느낌이네. 갑자기 사마귀 유치원이 생각이 네, 나네. 네. 그래가지고 아마 그 부분이 궁금하신 것 같은데 그러니까 연구 그 규모에 따라서 좀 달라질 수 있다라는 네. 말씀이신 그러니까 것 뭐 같아요. 예를 들면 지금 포항의 방사선 가속기는 35개의 빔라인이 있다고 말씀드렸고 네. 방사선 가속기를 운영하시는 분들이 계시고 또 연구를 위해서 그 오시는 빔라인의 분들이. 연구를 위해서 이제 방문하시는 분들이 예, 계실 예. 거고 그래서 항상 그 방사선 가속기에는 굉장히 많은 인원들이 상주하고 계십니다. 네. 네. 지금 이제 좀 밝게 약간 미소를 지고 저는 또 그게 궁금해요. 빔라인 사용료가 이제 얼마가 되는지. 이 중요하네요. 네, 굉장히 좋은 질문이신데 이거 우리 깜빡 놓칠 굉장히 뻔했어요. 전문적인 질문이신데 네네네. 사실 뭐 저희 오창 방사선 가속기는 아직 결정된 바가 없기 때문에 네. 제 포항 방사선 가속기 예로 말씀드리면 두 가지 이제 목적, 그러니까 연구 목적으로 하는지 네. 아니면 연구라고 하는 거는 이제 연구 결과를 공개한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네. 논문으로 공개한다거나. 예. 근데 이제 연구 목적이 아니라 어떤 그 제품 개발? 네, 네. 그런 목적이면 비공개로 하겠죠. 예. 네, 비공개의 경우에는 사용료를 지불을 합니다. 예를 들면 하루에 그 빔타임을 사용하는 시간이 한 300만 원 정도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연구 목적으로 하게 되면 사용료가 10만 원 정도. 네. 예전에 이제 무료로 했었는데 그런 무료로 하면 너무 우후죽순 너무 많이 사용하니까 노쇼가 있을 수가 있어요. 노쇼. 전문 용어. 네. 그럼 어느 정도 사전 인증이 좀 필요하겠네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빔타임을 신청할 때 저희가 이제 제안서를 작성을 해서 제출을 하고요. 그 제안서를 평가를 해서 저희가 적절한 연구다라고 판단이 되면은 이제 빔타임을 배정을 해줍니다. 네. 네. 우리 또 구범서 씨가 아주 또 중요한 네. 거의 이제 대관료가 얼마인가 뭐 이런 걸 거의 물어보신 건 다름없는데 저희가 잘 알았습니다. 이지석 씨도 중간에서 이제 가장 사실 어떻게 보면 제일 센터의 중앙에 계신데요 오늘. 그렇게 센터에 앉아 예, 예. 제가 많은 걸 좀 들으셨을 것 같습니다. 네, 안 그래도 아까 뭐 X선이나 이런 거 들으면서 어떻게 보면 저가 또 운동을 하는 사람으로서 좀 가장 큰 수혜자라고도 느꼈거든요. 뭐 어디 다치거나 하면 항상 가장 네네. 먼저 찍는 게 엑스레이고 또 최근에 뭐 MRI나 이런 것도 찍고 했었었는데 만약에 이 기계가 엄청 크다고 들었는데 이 기계를 뭐 돌리거나 할 때 소음이나 이런 것들도 굉장히 좀 지역 주민들은 되게 그러네요. 네, 좀 고민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기계 장치 자체는 아마 소음이 있을 수가 있는데요. 그 건물이 이제 워낙 그 안전 장치들이 잘 구성이 되기 때문에 밖에서는 무슨 소리가 나는지 전혀 모르실 겁니다. 그러니까 네. 지역 주민들은 실제적으로는 이제 전혀 네. 소음 등에서는 네. 상관이 없는 상황. 거다라는. 예. 자, 이렇게 우리 패널들과 함께 좀 쭉 들어봤습니다. 오늘 강연 뭐 함께 하셨는데 어떠셨는지 소감 한 말씀씩 좀 짧게 우리 구범서 씨부터 좀 차례대로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평소에는 이제 일하고 뭐 사람들 미팅하고 하면서 이런 과학적인 거에 분야에 그냥 가볍게만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이렇게 딱 집중해서 교육 받는 것처럼 받으니까 너무 유익했던 것 같고 짧게만 알고 있던 거를 많이 알고 와서 되게 감사합니다. 네. 조지영 씨 오늘 좀 궁금한 게 좀 풀리셨는지 모르겠어요. 실은 제가 오늘 방송 오기 전에 그 저희 사업장 그 가공 사업장 옆에 사시는 할머니께서 잠깐 왔다 가셨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여기를 출연을 한다고 할머니 나 여기 방사광 가속기 요거 갔다 올 거예요.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할머니도 아까 계속 말씀하셨잖아요. 방사능 네네. 귀가 안 들리시니까 거기 왜 가냐고 그 방사능 좋지 않은데 막 어. 이러셨거든요. 네, 이 방송이 나갈 때쯤 해서 저희 청주에 계신 많은 시민분들이 이 방송을 꼭 보셨으면 좋겠어요. 예. 실제로 그렇게 생각하시는 어르신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많을 수 있죠. 네, 그래서 예. 꼭 이 방송을 보시고 방사능과 방사광은 좀 다르다는 거, 좋은 빛이라는 거를 좀 또 이렇게 인지를 해서 우리 지역에 생기는 좋은 그 시설이니까 좀 자랑스럽게 생각을 했으면 이런 또 개인적인 또 바람도 생겼습니다. 정말 국가적인 대형 첨단 연구 시설이 네, 맞아요. 우리 지역에 들어오는 거니까요. 꼭 잘 이해하셨으면 좋겠어요. 네. 네. 자, 이지석 씨 어떻게 들으셨어요?
제가 최근에 또 오디션 프로그램을 다녀와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네. 아까 설명해 주실 때 이 또 세계 최고의 기준의 그 간하는 그런 시설이 들어온다고 하니까 나름 자부심도 생기는 것 같고 굉장히 유익한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예. 세계 최고라고 하니까 혹시 하나만 더 이 전 세계적으로 몇 개 나라 정도가 이렇게 방사관 가속기를 가지고 있나요? 방사선 가속기는 이제 사실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많고요. 아 그래요? 이제 가장 성능이 뛰어난 방사선 가속기를 누가 갖고 있느냐가 네네. 진짜 경쟁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그래서 저희가 이제 유럽에 방사선 가속기가 지금 가장 뛰어난 가속기가 있고요. 이제 일본에도 있습니다. 그래서 예. 사실 이제 우리나라가 경쟁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나라에도 가장 성능이 뛰어난 방사선 가속기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그런 이제 공감대에서 지금 이제 오창에 들어서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아까도 몇 번 말씀하셨지만 오창에 들어서는 다목적 차세대 방사관 가속기는 정말 세계 최고 수준과 겨룰만한 그런 수준의 네, 그런 수준이고요. 그리고 이 방사선 가속기가 아마도 국가 경쟁력을 가장 앞선 경쟁력을 갖추도록 하는데 중요한 기여를 하게 될 것입니다. 네. 자랑스럽네요. 어쨌든 잘 구축되길 바라면서 우리 오늘 수제자 박남정 씨 어떻게 예, 들으셨는지 저는 궁금합니다. 어딘가 제 저기 숨어있던 그 호기심을 다시 일깨워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저도 스스로 놀랄 정도로 선생님 강의에 이렇게 빠져들면서 이런 게 있나 어떻게 될까 막 이런 그 제 스스로 좀 놀랐고요. 오늘 이제 제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모든 이 세상의 이치의 그 뭐라 그럴까 원인을 파악할 수 있다는 거, 문제 해결하는 데 있어서 그 원인을 파악할 수 있다는 거에 가장 큰 역할을 할 수 있는 게 아닌가 이런 면에서 아주 참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네. 자 오늘 또 가장 열심히 들으시고 거의 네. 보조 MC셨던 우리 최유정 씨 어떠셨습니까? 일단은 이제 저는 굉장히 잘 들었는데 조금 이제 한 가지 이제 조금 방송국이나 전체적으로 좀 우리 과학계 아쉬운 점은 가속기가 들어온다고 해서 이제서야 이제 예. 설명이 나가는 거잖아요. 근데 사실 그렇죠. 이제 국민 여러분들이나 우리 시민 여러분들이 이 가속기에 대해서 미리 알고 있었더라면 더욱 좋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꼭 이렇게 시설이 생기는 지역뿐만 아니라 네네. 전국적으로 이것들이 홍보가 돼서 많은 국민들이 이 중요성을 좀 알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네. 맞아요. 미리 알았더라면 더 두 팔 벌려서 좀 환영하고 더 많은 분들이 좀 함께 하셨을 텐데. 저도 하나 예. 죄송합니다. 하나 놀라운 거는 네. 이거는 국가적인 차원에서만 하는 건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 일반 뭐랄까 시민들이나 일반 사람들은 접근할 수 없는 그런 기관인 줄 알았는데 그렇게 누구나 연구할 수 있는 그런 그 진정성이 있으면 할 수 있다는 거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더 알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저희 아까 뭐 심지어 얼마 드느냐 비용부터 하루에 몇 번 쓸 수 그러게 있느냐. 말이에요. 예, 뭐 저희가 다 편하게 여쭤봤습니다. 예. 자 오늘 저희 패널 분들과 함께 또 저희가 재미있게 쉽게 좀 공감해보는 시간이었는데요. 교수님 어떠셨습니까? 마지막으로 소감. 저도 이제 방사선 가속기가 무엇이다라고 하는 거를 설명하는 거에 그치지 않고 이렇게 다양한 어떤 관심이 있으시다는 거를 이제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었고요. 그래서 저도 설명이 굉장히 즐겁게 했지만 이렇게 정말 즐겁게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정말 한 가지만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방사광 가속기, 방사광 그 빛을 만드는 장치다. 네. 이렇게 이제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궁금한 게 있으시면 언제든지 과학자들에게 질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희는 항상 이렇게 다가갈 준비가 되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네, 그런 시간들을 많이 또 공유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함께해 주신 5분의 패널 여러분 그리고 우리 강연해 주신 교수님 다시 한번 감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과학기술의 발전은 인류 역사의 발전, 변화에 지대한 공헌을 해왔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빠르게 변해가는 미래 사회 속에서 과학기술에 대한 혁신적인 변화, 요구는 계속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바지할 수 있는 멋진 최고 시설의 방사관 가속기가 청주 오창에 들어서기를 다시 한번 기원하면서 MBC 충북 신년기획 쉽고 재미있는 방사관 가속기 오늘 순서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